이 시간에는 노년기 배우자 사망 후 혼자 사시는 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정은숙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비골 노인 건강타운 전문 상담실 상담사 양정은입니다. 동반자였던 아내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배우자를 잃고 난 후 겪은 슬픔, 우울감이 특히 심하고 기간도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별 후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더욱 크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다른 때보다 노년기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함과 또 함께하지 못함이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슬픈 감정과 우울한 감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슬픈 감정과 우울한 감정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슬픈 감정은 나누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지만 우울한 감정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슬픔을 겪고 이겨내는 방법도 문화마다 차이가 있나 보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나 슬픔과 고통이 오래 간다고 하니까요. 어디나 이별은 고통스럽고 특히 사별은 견디기 어려운 슬픔일 텐데 문제는 이게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극복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다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별 이후 고통이 2.6배에 달한다는 통계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우울감이 사별 이후에 높아지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정도 많고 부부간의 의존도가 높은 민족이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왜 그런 거죠? 네, 선진국이라 하면 아무래도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이라고 하는 문화는 우리 안에 특히 배우자와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인 경우 유교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오래 산 부부는 평생의 인수라고 하는데 미운정과 고운정이 있을 때 고운정만 정이고 미운정은 정이 아닌 게 아니죠. 모두 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정 투자가 많다는 겁니다. 감정 투자가 많다는 것은 살아생전에는 불평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속상함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막상 원망스러웠던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그 에너지의 자리만큼 미운정이 고운정 못지않게 난자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별하신 분들이 실제로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시기적으로 약간 다른데요. 처음 사별 후 1, 2년은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이 더 많고요. 그러다가 감정적인 적응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현실적인 부분이 남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배우자와 함께 나누었던 시간 동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이니 아내는 덜하지만 남편들은 배우자의 빈자리뿐만 아니라 생활의 빈자리까지 느끼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에서 배우자를 잃었다는 감정에 남편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모든 부부 생활이 순탄하지만 않거든요. 사실 쇼인도 부부도 많고 또 이웃까지 생각할 정도로 평소에 다툼이 잦았던 부부들도 사별 후 고통은 덜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요. 막상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은 후
그 아내가 더 울더라 또는 그 남편이 더 울더라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평생을 병치레만 하면서 사람 구실도 못하니까 얼른 뒤져보면 시원하겠다고 했던 남편도 막상 죽고 나면 그래도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서러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감정 투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 순간만큼은 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즐거움의 집중보다 괴로울 때의 집중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했던 사람이 떠나게 되면 더 집중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 사람을 억수로 미워했잖아요. 그럴 때 미워했던 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공허감이 훨씬 큽니다. 아, 그렇군요. 즐거울 때 집중보다 괴로울 때 집중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럼 사별의 고통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네, 아무래도 노년기가 되고 나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의존도가 더 높죠. 일상생활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들 아무래도 남편의 역할보다는 여성의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전설적인 면에서도 아내에게 집중되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익숙하겠던 아내의 손맛들, 또 아내의 냄새, 아내가 모든 걸 해주었던 그런 편리함, 또 아내에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잔소리, 이런 영역들이 아내와 연결된 부분이라 남편들이 겪게 되는 사별 이후 그런 심정적인 공허감은 크다고 봅니다. 방금 심정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울함도 크다고 합니다. 네, 부부 사이가 좋을수록 그 슬픔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 지켜서 미안하고 또 먼저 갔다는 원망,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리움, 이런 것들과 함께 눈물과 슬픔을 넘어 무기력과 죄책감 등이 큽니다. 보통 여성들은 사별 후 1년 정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적응을 하고요. 남성들은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전혼, 그러니까 이전에 배우자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사별 후 재혼이나 또다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마 전혼이 좋았기 때문에 전혼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전혼에 대한 기억이 좋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랑을 빨리 꿈꾸는데 반대로 전혼이 힘들었던 분들은 다음 생에선 결혼을 절대 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남성들은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던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인과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 부인이 죽자 1년도 안 되어서 새 장가들였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별 후에 겪은 슬픔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별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별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2달쯤 되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사별 후 2달이 넘었는데도 심한 그리움이나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사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별 증후군인지 우울한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상담한 사례를 들자면 70대 초반 어르신인데 전업주인 부인과 사이에 스라에 일남 이녀를 두었고 다 출가시킨 후 두 분이 많이 여유롭진 않았지만 연금 받으면서 평범하게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심장질환으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부인이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괜찮겠지 하고 방심했던 것입니다. 부인이 떠난 후 이 어르신이 이 좋은 세상에 의학이 발달해서 어떤 병도 고쳐서 100세까지 사는 시대인데 본인이 멍청해서 부인에게 관심 갖지 않아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제 애들 다 결혼시켰으니까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하면서 매우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부인이 죽고 난 후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재분기에 불과하다. 즉 똥을 만드는 기계라고 하면서 슬퍼하셨어요. 그러자 따님이 타운에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키고 여러 어르신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 주면서 우울증이 많이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우울증인지 사별증후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네, 사별증후군은 사별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하고요. 또 모든 활동에 흥미가 없어요. 또 일을 집중해서 하기도 힘들고 밤에 잠자기도 어렵고 항상 그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또 체중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든가 아니면은 엄청나게 늘어난다든가 또 이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됩니다. 이럴 때 사별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일반 우울증에서도 나타나고 사별증후군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별증후군은 사별이라는 사건 이후에 발생하고 사건 후에 나타난다 싶으면 전문가를 찾아가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라도 이런 증상이 3개 이상 나타나면 집중적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아, 그럼 이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별증후군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은 쉬운데 아닙니다. 주변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등 친인척이 사별했는데 이분이 2달이 지났는데도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되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좋은 정보네요. 네, 밥을 잘 드시는지 또 잠을 잘 주무시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후 이 집이 무섭다고 하면서 힘들어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넓은 집은 약간 좁은 집으로 옮겨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이사 갈 필요는 없고 멀리 이사를 가서도 안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살던 편안하고 친숙한 곳에서 또 잘 아는 동네, 친숙한 동네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인척이나 그동안에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별 후 일상을 잘 적응하는지 등을 적어도 3-4개월 정도 방문해서 관찰해 주신다면 주변 사람들과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족상담소 양정호님을 모시고 노년기 배우자 사망 후 혼자 사는 애로움과 함께 우울감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